내차를 세차와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코팅제에 포함된 성분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또는 언급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너스 김 부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호하고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면 코팅제, 빗길 주행 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발스 코팅제가 내는 비딩과 시팅, 그리고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제에 있는 불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약에 포함된 성분 또는 물을 소독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발스 코팅제나 도장면 코팅제에도 불소 성분이 들어가는데 같은 물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인체에 사용하는 치약이나 물을 소독하는 불소 성분은요, 무기불소 성분으로 일정량을 사용하면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기물소 화합물이라고 불리입니다. 코팅제의 성분표를 보면요, 퍼플로린, 이러한 단어를 이루어진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탄소에 불소가 연결된 구조를 가집니다. 통상 치약이나 소독제에 포함된 불소와는 전혀 다른 불소입니다. 그 다른 불소인 과부나 화합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불소 화합물이 언제 개발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938년 화학연구자 로이 플랭켓이 프레온 냉매와 관련된 가스를 연구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포화 불소 화합물 계열의 최초 화합물인 폴리테트라 폴리오르 에틸렌, 즉 PTFE였습니다. 1945년 테트라플로오르 에틸렌을 중합해서 테프론을 시장에 출시했고요. 테프론의 특징은 내열성이 강하고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고요, 내화학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응용해서 다양한 유기불소 화합물이 탄생했죠. 탄소와 불소가 결합을 가진 화합물을 통상적으로 불소라고 불립니다. 정확한 표현은 불소 탄소라고 합니다.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화합물로 대표적인 물질로는요, 과부라 옥탄산, 과부라 옥탄 술폰산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뛰어난 안정적 성질을 가집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가져요. 그리고 물과 기름, 먼지에 대한 저항력, 열적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응용해서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용했습니다. 자, 최초는요, 프라이팬으로 시작해서 논스틱 보호 코팅, 개인위생용품, 식품포장재, 소방용 폼, 살충제, 페인트, 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디테일링 용품, 즉 세차용품에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주로 도장면 코팅제 또는 유리발스 코팅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PFCS, 과부라탄소 중의 일부 물질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사용할까요? 바로 뛰어난 소수성, 친유성, 내화학성,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 디테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비딩과 시팅, 그리고 강산과 간 알칼리에서 견디는 내화학성, 오래가는 지속성까지 코팅제 성분으로는 제격인 물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진 육각형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뛰어난 성능을 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뛰어난 안전성,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비생물학적으로 분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에 스며들면 92년간 물에서 잔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서 201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수 처리하면 분해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축적될까요? 세계적인 연구기관 UL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 사슬 구조를 가진 과부라 화합물은 먹이 사슬을 위해 인체에 축적되고, 짧은 사슬 구조의 과부라 화합물은 물과 토양에 의해 인체에 축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짧은 사슬과 긴 사슬의 차이는요, 탄소가 7개 이상 그 이하로 구분됩니다. 자, 과부라 화합물은 인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되는데요, 섭취, 그리고 흡입과 접촉입니다. 흡입은 주로 카펫이나 방호 처리된 섬유에서 이탈된 성분 또는 코팅제를 분사하거나 바르면서 코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됩니다.
또 다른 것은 피부에 접촉되면서 체내로 흡수되기도 하지요. 즉, 과부라 화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체 내로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흡입하면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게 될까요? 유럽 환경청에 의하면 과부라 화합물은 단백질과 혈액에 쉽게 점착돼서 인체의 순환기와 장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 유방암, 간손상, 신장암, 궤양성 대장염, 고환암이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정말 위험한 것은 태아까지 전이가 된다는 것이고 수유를 할 경우 전파가 된다고 하니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러한 위험 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는 없는 것일까요? 이미 유럽과 미국은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06년도에 미국 환경청에서 PFOA 스튜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부라 옥탄산과 전구체에 대한 배출량을 2010년까지 95%까지 감소시키겠다는 정책과 2015년도까지 생산되는 제품을 감소시켰습니다. 2009년에는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과부라 옥탄 술폰산, 과부라 옥탄 포릴로이드는 규제 물질로 등록되었습니다. 유럽은 2010년 유럽연합 규정 757호를 발표하면서 과부라 옥탄산과 염료가 포함된 것을 킬로그램당 10mg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고요. 2015년 유럽화학기구에서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과부라 옥탄산의 함유량을 킬로그램당 0.0002mg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유럽연합규정 784호를 통해 과부라 옥탄산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2022년에는요. 과부라 핵산 술폰산과 관련된 화합물 등의 물질을 제한하였고요. 독일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과부라 핵산과 그 염료에 관련된 물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한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소, 즉 과부라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이 아직까지 제도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유리발스 코팅제로 유명한 회사에서 불소 유리발스 코팅제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전 세계적인 규제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소낙스는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소낙스는 이러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도부터 모든 제품의 레시피에서 과부라 화합물을 제외한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모든 소낙스 제품에는 과부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소낙스의 철학은 사람과 자연의 안녕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코팅제의 성능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가요? 코팅제에 포함된 성분이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이것을 반성해 봅니다. 제품의 성능을 아주 뛰어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파괴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아끼고 안전한 디테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링은 누군가에겐 취미고 직업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슬기로운 자세로 안전하고 즐거운 디테일링 라이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낙스 김 부장이었습니다.